국민 라디오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시즌 개막이라는 것, 그런 개념 가수에겐 사실은 없죠. 그러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두 가지죠. 일단은 계절에 따라서 연말까지 좀 바쁩니다. 그러다가 1월달, 2월달은 그야말로 손 빨고 있죠. 공연 시장이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게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꽃피는 봄이 오면 공연이 하나둘 생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즌이 다시 시작하구나라는 느낌 받고요. 또 하나는 앨범이죠. 앨범을 새로 발표하게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방송국에 심의 넣고 보도자료 돌리고 인터뷰 소화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동의 스포츠당 시즌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 그렇습니까? 벌써? 그렇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우리 지금 이거 한지 꽤 됐습니다. 그쵸. 네. 꽤라고 할 수 있을까? 횟수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횟수로? 예.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2013년에 만났나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들어가가지고 네. 얘기했던 게 2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뭐 횟수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뭐 1년 반 정도,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시즌 1이 끝나고 스포츠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포맷을 좀 바꾸면서 이번에 개편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우리 손병희 형님한테 무한한 감사를 보내기 이전에 물론 보내지만 이 국민 TV 라디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지난번에는 일종의 주제를 잡았었잖아요. 네네. 이 한국 스포츠의 이제 역사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스포츠 기사들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화가 날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글 잘 썼다, 이런 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아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들을 느꼈던 바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TBS인가요? TBS 교통방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올해 갈지 모르겠네요. 계속 일종의 헤드라인이나 그러죠. 오프닝 할 때. 네. 그때 문대성 의원 논문 대필 이거 얘기하면서 시간은 빠르다. 이거 재판 대법원까지 끝날 때쯤이면 임기 다 마치고 무사히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 해대고 그러는데 올해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주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만 하고 있어요. 네,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에. 그 TV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예요? 아마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죠. 그럼 몇 시에 하세요? 8시, 9시인데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김미화 선생이 하시고 금요일까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스포츠로 제가 하죠. 8시, 9시 저녁. 스포츠 그럼 한창 그렇군요. 돌아오실 때 놀러 갔다가. 아무튼 건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프로야구는 개막을 이제 했고
프로 배구랑 농구랑 예. 예 지금 겨울 스포츠 우승팀이 가려졌죠? 그랬죠. 네. 이제 농구하고 배구 우승팀이 가려졌는데 네. 예사롭지 않은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예사롭지 않은 스토리와 예사롭지 않은 우승팀을 남겼습니다. 아, 네. 배구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배구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삼성화재만 너무 우승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신치용 감독. 예. 네. 삼성화재 막강 했었었죠. 그렇죠. 신치영 감독이 지도하는 7회 연속 우승했었거든요. 전통의 명가였죠. 그죠? 예. 예전에 그 김세진 선수 시절에. 예, 그랬죠. 그랬는데, 이 삼성화재, 신치영 감독이 이끄는 삼성화재를 드디어 이 초짜 감독인 김세진 감독이 이끄는 OK저축은행이 3대 0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사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일단 반갑습니다. 삼성화재 너무 오랫동안 우승했었거든요. 네. 이제 바뀌어줘야지 배구계에도 새물결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네. 이 챔피언 결정전 시작하기 전에 이 신치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19년 전 봄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19년 전에 이맘때쯤에 생각난다는 얘기였는데 19년 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이 삼성화재가 창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에이스 주포가 바로 김세진이었었죠. 아. 감독은 그대로 신치영이었었고. 네. 세상에. 그러니까 19년 전에 내가 데리고 주포를 막 욕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애가 성장해서 나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된 감독으로 해서 챔피언 결정에서 만난 겁니다. 네. 근데 그 감독에게 3대 0으로 완패를 했어요. 완패요. 우승을 내준 겁니다. 예, 엄청, 예. 어떤 느낌이 들지 저는 좀 상상은 안 가죠. 그게 완성된 인격자라고 한다면은, 짐짓, 와, 청출어란이다,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내 제자야, 이랬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완성된 인격자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신치영 감독은. 굉장히 화가 나셨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랬습니다. 네, 김세진 감독의 우승이 굉장히 이 프로 배구에는, 이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묘하게, 이 삼성화재가 있었고, 삼성화재 하면은 떠오르는 팀을 보통 이 현대캐피탈을 얘기했었거든요. 삼성과, 현대로. 그래서 이 신치용보다 훨씬 더 스타성이 있는 분이었었죠. 김호철 감독이라고. 김호철 현대. 예. 70년대, 80년대 배구 스타였었는데 이탈리아 무대에서 진출해가지고 활약했던 분. 근데 이분이 현대캐피탈을 맞으면서 현대와 삼성의 이 대결, 라이벌 구도로 계속 입방아에 올랐는데 이 김호철 감독이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성적이 나지를 않아서. 네. 그 이후로 현대가 고민하다가 최태웅. 예. 스타 선수 출신이죠. 네. 지난 시즌에도 고참이었지만 선수로 뛰었던 인물이었었거든요. 네. 이 최태웅은 선수에서 곧바로 감독으로 지난주에 발탁한 겁니다. 김세진 감독하고 이 삼성화재에서 같이 뛰었어요. 2년 차인데. 예. 그랬는데 김세진 감독은 그래도 해설이라는 중간 쿠션이 있었지만 최태웅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감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배구 감독의 세대 교체 바람이 일었죠. 네. 근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 뭐 배구 팬들이 옛날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이름을 익히 알고 왔던 어떻게 보면 지겹기도 하죠. 이 신추영, 김우철의 시대, 이 양 라이벌 시대가 끝나가고 최태웅과 김세진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김세진, 최태웅 이 두 감독들이 뭐 우승 다툼도 재미있게 벌이면 좋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이 프로 배구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어떤 바람 같은 것 좀 팍팍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김세진 감독이 자신의 그 리더십이 뭐 스며드는 리더십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새로운 바람, 뭐 지켜보는 팬들로서는 좋은 거죠. 물론 전통의 명가가 성적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좋고 명장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바람,
이것이 그야말로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네. 프로농구에서는 모비스가 이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프로농구는 모비스의 우승 과정 속에서 이 챔피언 결정제를 치르는데 너무나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이 성적만 보게 되면은 이 모비스가 이 원주 동부를 4대 0으로 이기고 어이고. 깨끗하게 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동부가 이충희 감독이 이끌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시즌 도중에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농구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마귀 슈터라고 중앙대에 있던 김영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아, 네. 이 김영만 중대 전성시를 이끌던 선수였었죠. 중대의 그 마지막 전성기라고 맞습니다. 할까요? 네네. 예. 네. 이 감독으로 시즌 도중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시즌을 잘 마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는데 네. 역시 초짜 감독의 한계를 보여줬죠. 그냥 4대 0으로 완패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 결정전 할 때 이게 무슨 정치 집회도 아닌데 네. 챔피언 결정전 할 때 경기장 안에 농구 팬들의 성난 함성의 플랜카드가 막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떡해요? 뭐 예를 들면은 먹고 살기 바쁜데 평일 5시가 웬 말이냐. 아, 그러게. 예. 뭐 일단 정열도 애정도 없으면 KBL 총재 물러나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농구에 대해서 지금 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예. 얘기들이 있어요. 예. 농구 울산 모비스 KBL 최초 3핏 유재혁 양동근 진짜 2명 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김세진 감독의 세월호 참사 발언에 대하여 그 항거하고 얘기 있다. 이따가 미디어 비평에서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리고 너무 열받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따가 예. 그리고 이제 배구와 야구가 각각 화제를 낳으며 개막한 반면 농구는 시즌 내내 잦은 사고를 거듭하다 챔피언 결정전마저 대형 사고를 치며 끝나버렸는데요. 예.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만큼이나 소통 부재와 졸속 행정의 행태를 보인 총지와 KBL에 대한 성토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카림 뒷목 자바르님께서 이렇게 이게 얘기해 주셨어요.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터진 거죠. 시즌 내내 쌓였던 불만이. 근데 이걸 또 제공을 했어요. KBL에서 결정적으로 몇 가지를. 네. 그러니까 이 김영기 총재가 이제 새로 오시게 되면서 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옛날의 인기를. 그래서 이제 룰도 바꾸고 했는데 네. 이 김영기 총재는 저도 이제 자주 한 10년 정도 취재를 쫓아다녀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이 좀 오랫동안 너무 편을 쉬신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방식을 좀 고려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이 현시가 빗나가는 쪽으로 피바 룰을 도입하면서 좀 빗나가 버렸죠. 그 와중에 심판들도 혼선이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정의 기준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판마다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 감독 입장에서는 심판 만날 때마다 달라지니까 판정의 항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시즌 내내 쌓여왔어요. 그랬는데 이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때 평일 오후 7시에 잡혀져 있던 경기가 오후 5시로 당겨버린 거죠. 이거 처음 농구 팬들에겐 대형 사고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네. 평일 오후 5시에 누가 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예. 하다못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말도 안 예. 되는 시간이죠. 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슷한 이유 때문에 뭐냐면 이 지상파 중계 때문에 지상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청률이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골든타임 7시보다는 어차피 좀 해줄 거 5시 좀 땡겨가지고 가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경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중계가 들어와야지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중계, 그러니까 방송사의 요구에 따라서 경기 시간을 바꾸는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죠. 이 일은 왜 그러냐면 이 KBO와 마찬가지로 KBL도 이 스포츠 단체이다 보고 또 인기를 먹고 살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프로야구처럼 인기 폭발이라고 한다면 방송사와 이 단체 입장에서 가까운 야구겠죠. 인기가 없다 보니 방송 중계 하든 말든 이런 얘기 아니고 중계 좀 해주세요. 네. 스폰서에게 쫓아가가지고 스폰 좀 해주세요 하다 보니 방송 중계에 맞춰서 시간을 오후 5시로
땡겼다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근데 이 팬들과의 그 약속이잖아요. 경기 시간은. 그럼요. 저는요, 그 방송국이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예. 그 방송국을 섭외 내지는 게 취재하고 싶다 갖고 예. 와요. 왔는데 지들이 마치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전 여러 번 봤어요. 있죠. 많죠. 네. 행사는 우리가 하는 건데, 예. 자기들은 와갖고 취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자기들이 마치 주최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하거나, 예. 또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예.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방송의 속성이라고 방송 종사자들이 그 자기들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런 갑질에 져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 KBL이나 KBO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경기 시간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 팬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팬들을 바라보지 못하다. 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은 이 중계를 하게 되는 것을 자신들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계의 팀들의 실무자들은 그 구단의 오너, 네. 모기업의 광고와 홍보 담당자에게 우리가 한 시즌에 중계가 몇 번 나갔다. 네. 우리 로고가 몇 번 나갔다. 이 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돈을 더 다오. 예. 그리고 이 KBL의 총재 입장에서 KBL KBL의 실무자 입장에서도 각계 구단의 구단주들 또는 이 단장주들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신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고 방송 중계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걸로 잡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농구 자체로 프로 비즈니스를 보지 않고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팬을 확보해야지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더 다가가고 팬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객 전도가 돼서 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팬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송만 바라보고 그러니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권위 의식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스포츠라는 건 본질적으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 예. 어떻게 실력으로 작전으로 치고받고 돈 노름할지 모르지만 그거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비스 산업이죠. 팬들에게. 이 경기라는 상품을 제공해서 그게 어떤 재화나 용역이라기보다는 이 감정에 호소하는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 감정 상품이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서비스 산업인데, 근데 엉뚱하게 단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서열 의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팬들의 어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지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전 때 플랜카드가 있었었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왜 평일 5시냐.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4차전 때 원주로 올라가는데 원주에서는 김영기 총재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김영기 총재가 4차전 때 경기장을 찾아왔어요. 총재님 심기 경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철거를 시킨 겁니다. 구단의 관계자가. 근데 이게 정치 집회도 아니고 프로스포츠에서 팬들이 플랜카드 거는 거를 연맹이나 구단에서 그거를 철거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거까지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현명하다면 구단이나 이 실무자들이 혹시라도 우리 총재께서 높은 곳에 계시니 팬들이 얘기를 못 드릴까봐 슬쩍슬쩍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보여줘야죠. 예. 근데 그런 깊은 생각은 빼더라도 팬들이 이게 정치 집회도 아닌데 경기장에 와가지고 돈 내고 들어와서 플랜카드 자기 의견 펼치는 것을 그거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건 저는 프로스포츠에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 구단 관계자들은 2차전 때는 있었었는데 4차전에 총재가 오신다고 이게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총재 심기 경호를 한다고 이게 플랜카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기 경호라는 용어는 바로 1970년대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의 그 경호를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알아서 기는 것에 그런 가장 극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이 얘기를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 농구는 야구보다 한 15년 정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야구에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야구는 인기가 있어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팬 서비스를 강화를 해야지 된다.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성적을 올렸을 때 또 팬 서비스를 강화했을 때 팬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농구는 팬 서비스랑 그 실무자들의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 막 90년대 중반 프로야구의 90년대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들은 딱 전제를 짓고 있어요. 프로농구단 운영에서 흑자 보기 어렵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 모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성적 내는 것이 전부 다다. 이러니까 이들의 눈에 팬들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야구가 만약에 그런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면 지금의 그런 인기는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팬들을 위한 야구를 경기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일단 운이 좋았던 거는 있어요. 야구는. 그들의 노력한 결과에 의한 것보다는 WBC에서 우리 선수들이 터트려졌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같은 데서 또 터트려졌고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경기 보고 얘기를 하다가 야구를 매개로 해서 이 커뮤니티가 막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끼어들었어요. 여자들이. 전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계가 있고 지역도 한계가 있는데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프로화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근데 일단 프로화를 했으면 프로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팬들을 위한 그런 진정한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그냥 실업팀하지. 근데 그걸 이제 시장 논리에 맡겨놔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구가 더 인기가 없어지면 저절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자 실현을 못하게 되면. 근데 이게 우리 이 프로스포츠의 출범이 이제 정책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모기업에서 자꾸 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가는 거죠. 적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프로가 프로답지 못하는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할 얘기가 있을 테고 지금 갈 길은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오늘 할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어떡하죠 이거? 다음 지난주에 있었던 또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진균 야구협회 사무국장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그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내부 비리 고발, 내부자 고발이자 양심 선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협회에 쌓여왔던 요즘에 유행하는 적폐를 다 드러낸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내부 고발자들이 걸어야 되는 길처럼 어려운 길을 겪게 됐죠.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자회견에서 나진균 국장이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일단 그 야구협회의 어떤 비리였었거든요. 그 외부 회계감사 받았던 그 자료집을 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부 기관의 회계 감사라는 거는 야구협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협회가 직접 돈을 줘가지고 이 회계 법인에다가 우리 회사 좀 문제점이 있나 좀 감사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회계사들이 그 회사에 감사를 하지만 돈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세게 못 씁니다. 한 단계씩 낮춰가지고 쓰죠.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회계법인의 이 감사 자료집을 보니까 자금 유용과 횡령의 의혹이 높다. 회계사가 돈 받고 회계 감사 해주면서 이럴 정도로 써줄 정도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2억 800만 원의 그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그 지출 결의할 때 돈이 빠져나간 자료는 너무나 많아요. 네. 누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뭘 믿고 그랬을까 진짜. 그래서 뭐 어떤 그 비리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 횡령 의혹을 얘기를 한 거였었고요. 네. 이 또 대표적인 횡령 의혹의 예로 공인구 비리가 있던 얘기예요. 공인구 비리? 공인구 야구협회가 그러게. 공인구를 해가지고 대회할 때 쓰는 공 보면은 이 나진균 야구협회장이 협회를 가서 사무국장에 취임한 이후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이 공인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분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실이. 네네네. 그리고 이 분실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그 공인구를 관리하는 서류들 관리 대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고 이거 개선하자 위에다 계속 얘기해도 아무도 꼼짝 안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에 공인구 판매, 인터넷 판매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예? 말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목동 야구장이 있죠. 네. 목동 야구장에서 아마야구 경기가 열리거든요. 네. 거기 갔더니 티켓을 판매하는데 티켓을 카드로는 판매를 안 해요. 온리 현금으로만 판매를 하더라. 그래서 한번 자기가 봤더니 그 티켓에서 1년 번호 티켓에다 적죠. 네. 1년 번호가 없는 티켓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은 수표는 안 받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의심 가죠. 입장료를 띄어먹는. 그렇죠. 네. 예. 의심 가서 당장 협회에 돌아와서 이거 조사하자라고 했더니 협회에 있는 집행부는 조사를 말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협회 사무국장에 취임한 이후로 한 1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이사회에 진정해가지고 고치자, 개선해야 된다, 조사하자 할 때마다 네. 다 이 커트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알겠네요, 정말. 예, 그러면서 협회의 부회장, 전무 이런 분들과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급기야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협회 전무가 폭행한 겁니다. 오. 세상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면서 이 협회와 나진균 국장이 서로 이제 맞고서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이 체육시민연대라는 이 체육계 시민단체에서 이 대한체육회에 고발을 했죠. 제발 네. 감사 좀 해달라. 네. 감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거 다 빼고 이 새시대라는 회계 법인이었었거든요. 네. 이 전문적인 회계사가 돈 받고 정식으로 회계 감사를 해가지고 자료집을 정확하게 냈는데 이 자료집에 나오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특별 감사를 해달라고도 했을 때 대한체육회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우리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한국체육에. 이게 말이죠. 이게 물론 엄정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 자기 돈을 주고서 고용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거의 다 감싸주죠. 감싸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예. 그 정도로 그 자금 유용 횡령 의혹이 있다라고 해준 거는 그거는 너네 조사해봐라. 말도 안 된다. 이 정도 표현이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프로농구협회, 농구협회 예. 이런 불통 이미지, 그리고 야구협회 지금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고 내부 고발이라던가 또 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쌩까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전 같은다면은 10년 전 요즘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권력자입니다. 네. 야구협회 회장이 전임 회장이 누구였죠? 사선 의원이에요. 이병석 의원이라고 MB 때 잘 나갔죠. 새누리당. 예, 맞습니다. 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MB 때 잘 나갔습니다. 포항, 이병석, 사선. 네, 예.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아이고, 예.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틈틈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처럼 네. 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협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협회에서 이 사문서 위조했다. 업무 방해했다.
그리고 부정 입학시켰다 등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보도자를 열심히 냈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서 썼습니다. 네. 네. 예. 받아서 썼어요.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스포츠 기자는 과연 수첩에 나오는 것을 베껴 써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그런 의미에서 그 최동일 스포츠당의 그 주요 포맷, 저는 이게 참 그 기대가 되는데요. 미디어 비평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비평을. 아이고, 부담이 확 오네요. 또. 예. 자, 7시에 맞다고 하는 게 봅니다. 7시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마리님. 이분께서는 열렬 스포츠 팬이시군요. 예, 공릉동 아줌마님 의미 있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이분 그 열렬한 기아 타이거즈 팬. 아, 네. 신났습니다. 6연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더군다나 신생팀 KT를 제물로 해서 그야말로 주말에 문병찬인가 시인 선수인데 네. 프로 데뷔전에서 1승. 네. 마운드가 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마운드 운영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옥스프링을 상대로 말이죠. 예. 네. 그 비중 있는 선수였는데 말입니다. 네. 일단은 뭐 프로야구는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하도록 예. 하고 미디어 비평 순서입니다. 네. 스포츠 서울의 기아 타이거즈 담당 장강훈 기자가 홍어 발언을 했었다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하죠. 네. 인터넷 방송하는 거 주요 이 카테고리가 이제 스포츠 가지고 이제 스포츠 기자들 불러다가 네.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출연을 했던 스포츠 서울의 장강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유명한 홍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전라도 출신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전라도의 구단 담당이란 얘기인가요? 아무튼 기아 담당인데 네. 나중에 사과할 때 이 해명한 페이스북에다 사과할 때 쓴 글을 보니까 네. 뭐 답답하거나 안 풀릴 때 광주 자주 내려가가지고 정신 정리하고 온다. 네. 라는 걸로 봐서 뭐 고향이 그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홍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얘기를 오히려 자기 소개할 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성의 결핍이라는 근사한 얘기 이전에 네. 개념이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없다. 딱 있다는 것은 뜨겠다. 뜨겠다. 예, 인터넷에서 내 필명이나 내 이름을 알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좀 먹힐고 싶다라는 소재나 단어를 주로 기자들이 구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냉철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네. 저는 차라리 네. 지금 KBS도 일베 기자 가지고 문제가 좀 있죠? 네.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네네. 많이 있는데 이 장강훈 기자이고 또 1, 2년 차가 아니거든요. 나름의 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급하게 사과하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급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은 자기가 뜨고 싶은 욕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인데 네. 그것보다도 차라리 자기가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나의 소신이 무엇이다. 이런 말이라도 나왔으면은 좀 덜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상했던 바대로 자기가 장강원 기자가 예. 그쪽 출신이고 그러면 예. 남들이 비하하는 의미로 홍어라고 했는데 실은 난 그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 솔직히 예.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홍어란 말을 썼지만 나쁜 의도로 쓴 게 아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과한다. 하지만 내 진심은 알아달라.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뭐 나름의 소신이라도 보여줬으면 괜찮을 네. 텐데 전혀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음. 스포츠 서울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서울은 정신 차린 거죠. 이게 사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커졌다. 금방 전문용어로 눈치를 깐 거죠. 네. 그래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엄중한 주의 조치 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뜨고 싶다 이런 어떤 기자 개인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자 개인들 간의 어떤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방송의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신 기술의 발달 따라 가지고 플랫폼이 다양해지다
보고요. 네. 또 개인의 어떤 이 방송도 가능하다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에 의해서 매체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공성 이런 거는 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가 살아남자 상업성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기자들도 머릿속엔 전부 다 그게 들어가 있죠. 어떤 책임의식, 윤리성, 공공성보다는 시청률, 상업성, 개인의 욕망, 명예, 뜨는 기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뭐 지상파나 뉴스 채널이나 또 종편의 이 뉴스의 패널로 나가볼까, 이름을 굳혀볼까, 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편들 뜨면서 재밌다 무슨 이 떼토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방송 수준의 하향 평준화거든요. 하긴 보도 태도에 있어서도 보면은 일부 종편들 보면은 그 무슨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 써서는 안 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사에 관한 얘기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요. 자기 네. 개인 얘기를. 네. 거기다가 욕설까지 나올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도 그 제재나 심의도 없는 것을 보면은 어떤 공공성, 네. 책임의식,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고민은 없이 일단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인터넷에서 회자만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내보내고 본다. 우리는 뒤에 한 줄의 자막으로 사과 성명 내면 돈다. 사실은 요즘은 그 미디어 협동조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훨씬 젊잖아요. 점잖았습니까? 이거 참, 우리 욕도 안 해요, 이제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서울 기아 타이거즈 담당 장광훈 기자. 예. 이분의 진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요. 선정주의 매몰된 그런 스포츠 저널리즘, 거기 일단을 보았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죠? 예. 예. 저는 이건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두리 선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차두리 선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차두리 선수를 띄운 언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3월 31일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전의 A매치에서 차두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했죠. 은퇴했습니다. 예. 이 대표팀 은퇴를 한 차두리를 둘러싼 이 언론을 보고 참 좀 민망했습니다. 언론에 차두리 띄우기가. 제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런 류의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네. 차두리 오열 3만 명도 하늘도 울었다. 이거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돌아가시거나 종교 지도자가 우리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차두리의 뜨거운 눈물, 그의 길은 지워지지 않는다. 누가 보면은 뭐 한 30년 이 지도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 한국 축구의 대부가 떠나간 뭐 그런 느낌인데요. 뭐 13년 전 지구촌 경악시킨 그 장면 기억하나요? 한국 축구 차두리 후계자 찾기 과제하지 않았다. 이 후계자 찾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차두리 선수 대표팀에서 주전에서 밀려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예. 네. 항상 뛰는 선수가 아니었고.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바를 떠느냐. 이거 한번 써먹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예. 위해서. 딱 봐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네. 인터넷에서 떴다라고 하면 이슈로 생산해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왜냐?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야지 언론 입장에서는 기사 쓸 게 생기고 네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기사를 써내야지. 이거 상당한 오바를 했다는 얘기. 근데 제가 왜 오바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가 올해 1월 달에 그 아시안컵에서 70m 폭풍 드리블 해가지고 한번 크게 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지난해 12월까지 차두리 선수는 물론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관심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오랫동안 국가대표직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예. 성적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차두리 선수 은퇴 얘기는 이미 1월 아시안컵 이전에 네. 여러 번
공개됐었던 얘기예요. 은퇴한다 만다로. 네. 근데 이거는 차두리가 못한다, 무슨 뭐 차두리 인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두리 네. 본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차두리 현상을 만들어낸 여론과 언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70m 폭풍 드리블 하나 가지고 엄청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장면 하나가 편집된 동영상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장면만 보면은 우와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이 누구니 차두리다 해가지고 막 뜨게 되니까 언론이 이를 포착해가지고 미화시키고 띄우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예. 장사 되겠다 싶어서. 예. 그렇군요. 예. 어쩔 수 없이 차범근 선생. 예. 네, 이분은 이제는 선생이라고 얘기해도 뭐 될 것 같습니다만 차범근 선생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혜택을 많이 봤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범근 선생이 아니면은 또 그분이 예. 지금 활발하게 해설가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칼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저렇게 회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저렇게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띄울 수 있을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네네. 만약에 아버지가 차범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오는 기사의 한 30% 정도는 소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았었겠죠. 근데 그렇군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차두리가 얘기를 했어요. 차두리님이 2000년에 때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언론에 이 이슈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행태에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그러니까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서 월드컵에 뛴다. 예, 기대 높아졌는데 기대 높아졌는데 활약이 그게 못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완전히 폐기처분해버렸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로 날아갔죠. 예. 네. 그게 뭐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한번 써먹고 이슈로 소비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근데 반대일 경우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이 국민의 잠재된 불만을 뭔가 건드려서 터트려야지 또 이슈가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 대신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겠죠. 이럴 때 재수없게 걸린 선수들. 그렇군요. 상처를 또 엄청나게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을 차두리는 했거든요. 예전에 그 황선홍 선수가 예. 몇 번의 공격 기회를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차두리 선수는 언론의 관심 고맙지만 반갑지 않다. 언제 어떻게 떨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죠. 예.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한 인간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두리 선수는 그걸 아니까, 중심을 잃지 않고, 뭐, 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저널리즘의 이 선정주의, 예. 이것은 비판받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항상, 영웅 또는 공공의 적을 필요로 하죠. 네. 필요에 따라 만들고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이 정하면 우리는 따라한다? 이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저도 전에 읽었어요, 이거. 예, 네. 이기셨죠. 네. 최고의 선수 20여 년 동안 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ESPN이 그러니까 집계해가지고 발표해낸 거거든요. 네. 1위가 이제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에 가장 훌륭했던 스포츠 전 부분에 있어갖고 20명의 선수 얘기죠. 예. 네네. 그리고 2위가 NBA에서 뛰었던 르브론 제임스, 네. 3위가 PGA 타이거 우즈, 네. 4위 NFL, 그러니까 미국 프로 미식축구. 풋볼 축구죠. 네네. 예. 이 톰 브레디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 다 왔거든요. 테니스의 로저 페더러, 그리고, 프로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 예. 데렉 지터, 뉴욕 양키스. 대부분이 다 이제 미국에, 물론 이제 그 시장이 가장 크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뛰어난 선수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게 왜 문제냐면은, 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인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시각을 담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각으로 본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뽑아 놓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마치 미국의 이 대형 그 스포츠 전문 채널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슷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도 한번 반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슬람에 관한 그 이미지 별로 다 안 좋거든요. 네. 그들의 실상과 다르게 우리가 잘못된 있다는 이 선입견과 잘못된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오게 됐냐 하면은 주로 서방 언론과
미국 언론이 만들어낸 이 보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옹호해야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죠. 네.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은 선이고 미국 이외가 악의 나라가 됐고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영화가 퓨리였습니다. 퓨리. 아, 퓨리 그 전차. 네. 아, 예. 브래드 피트. 예. 무슨 하석안 하나가 지휘하는 고물 전차가 예. 무슨 저 우주전함 야마토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음악계도 보면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빌보드 차트를 절대시했었거든요. 예. 미국의 음악 예. 차트.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포츠계에 있어서도 ESPN이 이런 거 이렇게 집계했더라. 예. 그 정도로 그냥 단신 처리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그렇죠. 거의 절대시하는 이런 보도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지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요 미디어 볼 때 이번 주에도 제가 골라봤던 게 처음에는 그래요. 스포츠 서울 기아 타이거즈 담당 장가온 기자의 홍보 발언. 예. 그리고 이 언론의 차두리 띄우기 너무 유명하다. 네. 이 휘발성으로 이슈를 생산해서 써먹고 버리는 것이다. 네.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그 ESPN이 선정한 최근 20년간 최고의 선수들. 네. 이런 보도 접할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기준 가지고 선정했느냐를 눈여겨봐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식 시각에 미국식 세계관에 우리 모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아까울 만큼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반응 보겠습니다. 오케마리님, 제가 예전 학교에서 배우길 음식으로 사람 혹은 지역을 표현, 비난하는 건 가장 저급한 욕이며 스스로를 저질이라고 나타낸다라고 배웠습니다. 돔구장 하나 없이 비만 오면 우천 취소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이건 록 에이지스님의 말씀이고요. 음식에 대한 얘기는 오케마리님. 요로코비님, 사실 차두리 은퇴 경기 대표팀의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판정도 좀 의심스러웠고요. 와이로님, 은퇴 경기는 제라드 은퇴 경기가 좀 더 나았죠. 차라리 차두리 팀, 박지성 팀 해서 은퇴 경기도 좋을 뻔했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도현 아버지님, 볼리비아전에서 엄청 욕했죠. 여긴 황선홍 선수 얘기인가요? 이분이 당대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만 큰 경기에서 몇 번 실수한 다음에 정말 국민의 공적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오늘 개편에서 처음 맞았던 최동일 스포츠당.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